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의 FR 발음, 자음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일본인들에 의한 우리 글자 표기의 악영향,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영어 단어 한번 살펴보죠. fruits. 이 단어는 과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그리고 언어 습관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일본인들은 F 소리를 히읗으로 소리냅니다. 일본인들의 외래어 표기 원칙, 즉 우리말의 외래어 표기법처럼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래어 표기 원칙입니다. 그러면 F 소리를 히읗이라고 하고 R에 해당하는 소리를 리을, 그리고 UI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T에 해당하는 부분은 티읕, 그 다음에 S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옷. 자, 이렇게 소리로 표기를 해봤다면 히읗, 루, 티읕, 시옷이 됩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사람들이 현대 언어학이라고 하는 그 표기에서 보면 일본인들의 소리 표기 원칙이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히읗 하나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일본어의 5개의 모음 중에서 하나를 갖다 여기에 넣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선택된 발음이 후입니다. 자, 자음 히읗만 있던 소리에서 우를 넣었지요. 후르 이렇게 갑니다. 또한 티읕과 시옷으로 소리 날 수 있는 부분이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에 의하면 모음을 또 넣어야 되겠죠. 트스, 후르트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만든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영어에 T하고 S가 겹쳐 있을 때 이 소리를 자음에 2개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치읓 혹은 쌍지읒 소리에 가까운 소리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언어학 표현에서 보면 TS가 있을 때는 츠 소리가 난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기 원칙과 음운 원칙은 일본인들의 원리지요. 그들의 표기 원칙인 것입니다. 자, 티읕과 시옷이 츠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티읕과 시옷이 츠로 소리 난다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언어학 책이나 우리나라의 많은 책들에서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모음을 여기에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음을 넣겠지요. 우리말의 경우에는 모음 을을 무조건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fruits가 후르츠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바로 이러한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원칙,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과일이라는 표현을 후르츠라고 표현하는 이 발음, 영어의 발음이 아닌 일본인들의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글자 표기는 훈민정음에 있는 글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표기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자의 기호는 분명히 훈민정음에 사용되는 글자들을 그대로 사용했죠. 그런 면에서 이 글자들을 한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즉 글자 기호는 사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원칙은 바로 일본인들의 자음 모음 결합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본인들의 발음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를 음파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영어의 음파가 보통 이렇게 형성된다고 하면 일본인들의 발음인 후르츠 이렇게 가면 혹은 후르츠 이렇게 가면 상당히 파장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길게 소리가 나요. 따라서 이 길이가 2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글자가 3개의 글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음파는 3번의 소리 호흡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리의 호흡이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 음파 분석을 만약에 영어에서 그대로 따라온다면 영어에서는 바로 이러한 소리 파동을 갖습니다. fruits. 자, F 소리는 제가 이 글자 표기를 일본인들의 방법도 아니고 영어의 F 소리에 해당하는 소리를 우리말 피읍도 아니기 때문에 이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몰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라면 저 역시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없는 소리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모두도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에 없는 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자음 2개가 겹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파동을 그대로 옮겨보면 바로 이러한 파동으로 형성이 될 거고 그때 이 소리들은 바로 이 정도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fruits 이렇게요. fruits. 자,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그 다음에 roots 이렇게 가는 거죠. fruits. 그러면 이 글자를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적용을 시켜본다면 바로 이와 같은 글자 표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fruit 여기까지는 한 번의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받침에 2번째로 자음으로 되어 있는 소리가 흘려가면서 마지막에 소리 호흡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소리는 fruits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어의 발음과 일본인들의 후르츠라는 발음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또 소리의 호흡에서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가 프라이드 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외래어 표기 원칙 F를 히읗으로 하는 거 그리고 R을 리을로 하는 거 이 원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 그리고 디귿이 독립되게 되겠죠. 그러면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독립된 자음 소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아예 이오 중에 하나가 대부분 무작위로 선택이 되지요. 일본어에서는 후라이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후라이드 이렇게 되죠. 자, 히읗으로 자음 하나였던 소리가 2개의 자음이 겹칠 수 없다는 일본어의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 소리를 우리가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표기 원칙을 현대 언어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언어 표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1995년 이래로 이러한 글자 표기에서 훈민정음 표기에서처럼 자음 2개를 겹치고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F소리에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R이 리을이 아니라 우리말에서는 로나 루에 가까운 소리 이 소리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하나의 호흡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fried 이렇게 가는 것이고 마지막 디귿은 이러한 호흡에서 마지막 부분에 소리가 없는 건 아니고 마지막 호흡을 열린 호흡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말에서는 it 그래버리면 여기서 거의 파양이 끝나버리지만 절벽을 이루듯이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소리가 끝나겠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it 이렇게 약한 호흡으로 소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ried가 아니라 fried 이런 식으로 소리가 연결되면서 소리의 호흡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리의 호흡에 맞게 표현을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글자로, 글자가 두 개가 된 이유는 모음이 두 개의 소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금요일을 의미하는 이 표현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어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앞에 두 번째 그 단어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후라이데이, 그래서 후라이데이 이런 표현이 금요일을 나타내는 발음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후에 우리나라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일본인들의 이 히읗을 또 극복해 보고자 하는 방법으로 피읍으로 또 표기하고 있죠. 히읗이 피읍으로 바뀌었지만 자음 하나 대신에 모음을 추가하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데이와 프라이데이 이 글자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그 소리의 호흡이나 글자의 표기 원칙상 일본인들의 발음 표기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F소리에 저희가 주장하는 이러한 표기로 나타내면 Fri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Friday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의 원리를 이해하면 한국인들은 그대로 이 글자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 표기의 원리가 바로 훈민정음 표기의 힘이지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경우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F, R이 결합된 단어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어를 일본인들의 발음으로 한다면 프리즈가 되겠죠. 그렇지만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히읗 소리가 아니라 제가 나타낸 표기처럼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표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없는 지읒 소리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인 세모 모양의 글자 반치음을 적용해서 나타낸다면 이러한 하나의 호흡을 가진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파 분석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호흡이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freez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z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우리말 지읒과는 좀 다른 목젖이 울리는 소리로 표기할 수 있는 거죠. 얼다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이 꼼짝마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이 얼다라는 단어와 우리말에서는 거의 비슷한 소리로 나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please, please 이 소리죠. 여기에서도 S가 Z 발음이 나니까 이렇게 세모 모양의 글자를 나타내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마와 제발, 부디 이런 건 전혀 그 의미에 있어서도 이 둘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한국인들의 귀에는 이 소리가 같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일본인들이 끼친 악영향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F, R이 겹쳐 있을 때 자음 두 개를 표기할 수 없는 일본어의 방식. 물론 이러한 글자 표기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자음 두 개를 같은 위치에 표기하는 그러한 글자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를 쭉 나열하는 알파벳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이 받침표기라는 것입니다. 받침은 우리말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닫힌 소리 이렇게 나지만 이 소리를 지금 이 표기가 일본어 방식을 벗어나는 영어 발음 표기이기 때문에 바로 소리의 호흡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소리라는 거죠. 받침 소리가. 이 받침 소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글자를 읽어본다면 여러분들도 달라진 발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원칙으로 FR은 아니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정말 많이 차지하는 화이팅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그대로 보면 F에 해당하는 소리를 히읗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다시 피읍으로 바꾸기도 했죠. 그래서 파이팅이라고도 표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F 소리를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소리를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서 이 소리는 F야 라고 정의하면서 이 소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소리에 가까운 발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면서 내는 소리죠. 물론 제가 내는 소리가 모든 외국인들의 영어 표준 발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생활도 있고 또한 제가 한국인이라는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 소리가 어떤 소리이고 이 소리를 내는 특성은 이런 거다라는 걸 규정해 준다면 여러분들의 발음은 분명히 바뀔 수 있고 그 글자와 소리 표기의 힘을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글자 표기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 방식으로, 일본어 표현 방법으로, 그리고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이론 체계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영어의 F 소리와 R 소리가 연결되는 우리 언어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후가 들어가는 발음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